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로우르 우라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플로우르 우라실의 상품명,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유토랄 또 중에 OFU 주사가 있습니다. 모두 동일한 성분의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OFU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똑같은 약의 이름입니다. 이 약의 국내 적응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. 결장암, 직장암, 유방암, 위암, 간암, 췌장암, 난소암, 자궁암 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.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결장암으로 폴폭스 항암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엠폴폭스 6 항암에서는 이 플로우르 우라실을 첫날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400으로 이제 급속 정맥 주사하고요. 또 이틀간은 1200mg 퍼 미터 제곱으로 연속 계속해서 수액이 희석해서 맞는 연속 정맥 주사를 하게 됩니다. 유방암에서 CMF라고 하는 항암을 하는 경우 플로우르 우라실을 1일하고 8일차에 600mg 퍼 미터 제곱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어서 용법 용량은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통은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, 20% 나타났다 혹은 50% 이상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빈도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. 한국이나 미국 식약처 자료에 빈도가 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식약처 등과 또 논문 등을 참고를 해서 흔한 이상 반응과 또 환자분들 꼭 아셔야 되는 이상 반응을 기재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사가 있습니다.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-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걸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메스껍고 토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메스껍고 토하는 거는 환자분들 따라서 그 시기는 많이 다르지만 빠르면 항암 하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.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까지도 혹은 열흘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플로우르 우라실의 메스꺼움 구토 확률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.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항구토제, 구토 예방약이 반드시 추천되는 약은 아니고요. 또 세 번째로는 탈수,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가 있습니다. 탈수는 설사 혹은 구토 등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흔한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 외에도 플로우르 우라실을 맞는 환자라면 꼭 잘 아셔야 되는 이상 반응으로 손발 증후군, 일명 수족 증후군이 있습니다. 수족 증후군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따끔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붓는다거나 또 압통을 동반한 홍반이라고 해서 이게 눌렀을 때 아픈 걸 얘기해요. 눌렀을 때 아프면서 이제 피부가 붉어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손발바닥에 불쾌감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. 그림을 보시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통증이 없으면서 이제 빨갛기만 한데요. 혹은 그냥 감각 이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수포도 생기기도 하고요. 통증 같은 게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환자분들 이제 그림도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. 이 수족 증후군은 주사기로 맞을 때보다 이게 수액이 희석해서 연속으로 정맥 주사할 때 좀 더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또 발생 시기는 환자분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대개는 8, 9주차의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점막에 염증이 있습니다. 점막염이라고 한다면 입안에 염증인 구내염이 있고요. 또 위장관에 점막염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증상으로 따지면 입안이 아프다, 입안에서 피가 난다던가 또 입안에 반점 같은 게 생긴다, 흰색 혹은 붉은색 이런 것들, 또 위장관 염증이라고 한다면 설사가 난다던가 메스껍다, 속이 쓰리다, 배가 빵빵하다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네요. 근데 이 점막염은 주사기로 맞을 때 확률이 높습니다.
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플루오로라시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나는 수액이 희석해서 맞아야 하면 손발에 좀 더 잘 봐주셔야 되고요. 난 주사기로 짧게 맞고 끝나야 하면은 입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죠. 그리고 우리 항암의 기본적인 부작용인 골수 억제도 있습니다.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백혈구, 적혈구, 혈소판의 감소가 있고요. 또 플루오로우라시를 맞게 되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게 돼요. 그 외에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제 심장 독성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, 심부전, 뭐 가슴이 쪼인다, 숨쉬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서 고암모니아 혈증 뇌병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혼수, 혼탁, 또 이제 인지 장애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하고요. 정신신경계 독성으로는 뭐 말하기가 어렵다거나 시야가 흐리는 등의 언어장애나 시각장애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루오로우라실은 와파린과 병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색전증이라던가 정맥 혈전증에 예방 및 치료로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. 다른 말로 와르파린 혹은 쿠마린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두 약을 병용했을 때 출혈 경향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서 관련한 검사를 자주 시행하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,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 설사. 설사는 제가 하루에 3-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걸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설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라고 일반적인 멘트가 있는데요. 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래서 설사를 하면은 일단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시고요. 식사는 조금씩 자주 드셔주시고 맵고 기름진 건 꼭 피해주시고요. 너무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을 복용을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가 설사가 흔하다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으면은 로페라마이드라고 하는 설사 날 때 먹는 지사제를 처방을 해주세요. 이게 병원에서 처방이 나기도 하고요. 환자분들 쉽게 약국에서 구입도 가능하세요. 로페라마이드는 2ml를 한 캡슐로 하는데요. 설사가 난다, 하루에 3-4번 자꾸 물변을 보는 것 같다 하면 2캡을 복용하시고, 설사 계속 지제되면 2시간에 한 번씩 한 캡슐 복용하시면 되고요. 하루에 최대 8개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설사 나면 참지 마시고 치료약 드시면서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. 탈수,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. 예방을 위해서 좀 물을 충분히 드셔주세요. 그래서 환자분들 뭐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되나요? 3리터 먹어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천천히 자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우리가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됩니다. 3리터 마셔야 됩니다. 이 말은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. 뭐 음식에서 먹는 거, 혹은 국물로 마시는 거,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. 그래서 딱 물만 500짜리로 4개, 6개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씩 천천히 자주를 강조를 드리는데요. 일단 벌컥벌컥 물을 마시게 되면 사례가 걸려요. 안 돼요. 우리가 물에도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천천히 혹은 빨대로 먹으면 돼요. 천천히. 그리고 자주, 한 번에 많이 드실 게 아니라 좀 자주 드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되면 입안의 수분감도 유지가 돼서 군의염도 예방이 돼요. 그래서 천천히 자주 마신다.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. 그리고 내가 설사하고 이제 토하고 하면은 더 충분히 물 마셔주시면 되고요. 또 손발 증후군, 수족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바닥이 빨개지고 뭐 붓고
뭐 수포가 잡히고 막 아프고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코올 성분 없는 순한 로션. 알코올이 나쁘다라기보다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자극감이 있고 건조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알코올 없는 로션, 순한 로션 써주시고 손발에 보습제 꼭 충분히 발라주시고요. 너무 뜨거운 거 만지거나 너무 뜨거운 물 목욕도 피해주시고 뭐 찜질방, 온찜질, 전기장판 이런 거는 다 피해주시고요. 손 발바닥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제 피부 마찰 하는 것들을 꼭 피해 주시고요. 무거운 거 든다거나 이런 것도 꼭 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집에서 부드러운 슬리퍼, 뭐 털 양말 신으시고 걸을 때도 푹신한 양말, 밑창에 쿠션 있는 편한 신발 신어주시고 너무 오랜 시간 걷거나 이제 조깅하는 거 요새 러닝도 유행을 하는데요. 너무 오랜 시간 달리시고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위장관의 염증, 또 입안의 염증이라고 해서 점막염, 부드러운 칫솔 써주시고요. 입 자주 헹궈주시고 또 물 천천히 자주 마시는 거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. 가글도 알코올 성분 없는 거 무알콜 가글로 해주시고 혹시 증상 있을 때 쓰세요 하는 약이 있다면 처방 받은 대로 병원 안내대로 잘 써주시면 되고요. 대개는 탄툼이나 중조 가글 해주실 거예요. 병원 안내대로만 잘 사용해 주시고요. 우리 골수 억제 혈액 수치 감소하고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 할 거고요. 환자분도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. 사람 많은 곳은 가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. 그리고 혈소판은 지혈과 관련된 세포, 피를 잘 멎게 해주는 세포. 항상 다치지 않도록.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. 또 이제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. 적혈구 부족하면 많이 피곤하고 늘어지겠죠. 항상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. 또 햇빛에 민감해지는 광과민 반응 때문에도 자외선 노출 꼭 삼가해 주시고요. 밖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, 선크림 꼭 잘 발라주시고 긴 팔, 긴 옷, 챙 있는 모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제 허가사항들이라던가 문헌에 기재되었던 심장 독성이라던가 고암모니아 혈증, 뇌병증, 정신신경계 독성, 뭐 기억력이 떨어져요.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뭐 말이 안 나와요. 걷다가 넘어져요. 뭐 잘 걷질 못하겠어요. 시야가 흐려요. 이런 것들 꼭 이 독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근력이 약해졌다거나 뭐 내가 팔에 힘이 없어졌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염려치 마시고 선생님들께 얘기만 해주세요. 어떠한 이유인지는 선생님들이 감별을 해주시겠죠? 염려 마시고요. 또 약물 상호작용. 플로우로우라실과 와파린 병용했을 때 출혈 경향이 올라간다고 했죠. 내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만 꼭 미리 알려주세요. 선생님들이 잘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. 항암 부작용. 환자분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.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 부작용 미리 알고 항암 시작할 거고요. 예방법도 알고 시작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.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